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gRPC에서 서버의 컨피그레이션을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gRPC를 사용하다 보면 옵션 설정을 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옵션을 어디서 설정하게 되냐면 add gRPC 보이시죠? 여기에서 options라고 하고 람다식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보기 싫으니까 이거 갖다 놓고 옵션스 하고 점 눌러보시면 관련된 여러가지 애들이 있어요. 일단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디테일 에러를 보내줄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옵션스에 max send message 또는 max receive message size라는 게 있고요. 이게 이제 받을 수 있는 최대 크기를 지정을 하죠. 그래서 어느 이상 되는 파일들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요. 파일 또는 메시지요. 아마 일반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는 크게 상관이 없을 텐데, 스트림 형태의 파일들을 주고받거나 이럴 때 파일 사이즈가 좀 크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키워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max send message size 같은 경우 5메가로 하겠다 하면 5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5메가가 될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1메가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1000이라고 하면 1024를 붙이면 또 1기가가 되겠죠. 뭐 그냥 1000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편할 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1기가 정도를 세팅을 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최대 2기가까지 가능한 걸로 아는데, 그렇게 크게는 안 할 테고 웬만하면. 어쨌든 이런 부분을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옵션스 하셔가지고 맥스 리시브 메시지 사이즈,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쪽 거를 가져올 수 있겠죠. 이제 대부분 뭐 한 5메가 정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최대 2기가로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단일 서비스에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 그리터 서비스, 여기에만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점 하셔가지고 add 서비스 옵션이라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리터 서비스를 주시면 이 그리터 서비스에서만 이걸 사용하겠다라는 게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셉터라고 있는데, 아직 설명 안 들었는데, gRPC 통신을 할 때 서버 쪽,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에 뭐 메시지를 샌드 하거나 리스판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샌드 리퀘스트나 리스판스 메시지들, 그런 것들을 로깅할 수가 있어요. 인터셉터라는 의미는 결과적으로 중간에 뭔가를 가져온다는 거잖아요. 가로챈다는 의미니까 그 중간에 메시지 메커니즘에서 샌드로 들어오는 인풋 값이나 나가는 아웃풋 값을 로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게 인터셉터라고 보시면 되죠. 미들웨어랑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더 이 gRPC에 맞춰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비슷비슷해요. 이러한 인터셉터의 수명을 재정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dd gRPC에서 이것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있던 서비스에서만 하려면 또 서비스에서 설정할 수도 있겠죠. 근데 다 모든 서비스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옵션스 점 해보시면 인터셉터스라고 있죠. add 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특정 뭐 로깅 인터셉터가 있더라고 하면 로깅 인터셉터라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물론 지금 안 만들었어요. 이렇게 적용해 주시면 인터셉터를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이후에 저희가 빌더
services.add singleton 이렇게 해서 싱글턴 형태로 지금 이 로깅 인터셉터에 대한 내역을 수명을 변경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트랜지엔트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싱글턴으로 처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add 싱글턴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스코프 형태로 처리하고 싶다 하시면 add scope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scope이라고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도 옵션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add gRPC는 여기까지 하고 이 부분에서 저희 gRPC 클라이언트 쪽으로 가볼게요. gRPC 클라이언트에서도 인터셉터랑 옵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채널 포 어드레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포 어드레스 뒤쪽에 보시면 파라미터가 하나 더 있어요. gRPC 채널 옵션이라고 있잖아요. New gRPC 채널 옵션스 해서 얘를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옵션스를 선언해 주면 똑같이 처리할 수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바 눌러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아까 서버에서 설정한 대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max received message 사이즈는 5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라고 하고요. max send 메시지 사이즈도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트라이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 리트라이 관련된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gRPC 채널 옵션을 보시면 내부에 HTTP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걸 보시면 gRPC가 내부적으로 HTTP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통신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통신을 하게 돼요. 그걸 가지고 하게 되니까 HTTP 핸들러를 이용해서 로깅도 또 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인터셉터를 이용할 거고요. 인터셉터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볼게요. 자, 이 상태로 해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인터셉터를 추가할 때는요, 채널 VAR로 call invoker를 라는 변수 이름을 쓰고요. 채널.intercept라는 걸 넣을 거예요. 근데 지금 유징이 없으니까 Alt Shift F10번 눌러가지고요. gRPC Core Interceptor라는 걸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New, 이것도 마찬가지로 Logging Interceptor라는 거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셔서 쓰면 됩니다. 지금 저희는 아직 인터셉터를 만들지 않아서 이 내역이 없긴 한데요. 이러고 나서 이 채널을, 이 콜 인버커 자체를 이 채널 위치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인터셉터를 클라이언트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런 기본적인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적으로 이 인터셉터라든지 이런 내역들을 어떻게 쓰는지, 또 인증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JW 토킹을 가지고, 그 다음에 gRPC 자체적으로 로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옵션으로. 그런 건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간 통신, IPC라고 하죠. 내부 통신을 gRPC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번 주에 하게 될 내용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gRPC 서비스에서 인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gRPC에서 JW 토큰을 가지고 인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웹 API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JWT 토큰을 가지고 인증 서비스를 gRPC에서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지고 gRPC의 메타데이터 쪽에다가 이 인증 관련된 토큰을 던지고, 우리가 어떤 서비스로 호출할 때마다, gRPC 서비스를요, 호출할 때마다 클라이언트에서 이 메타데이터를 넣어야만 처리가 되도록 할 거예요.
만약 넣지 않으면 401 unauthorization 뭐 이런 메시지가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쉐어 프로젝트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이 쉐어 프로젝트가 하는 일은 gRPC 서비스 프로젝트에서 JWT 관련된 컨피그레이션이나 어떤 모델 또는 유틸리티 관련된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쉐어 프로젝트에 넣어놓고 다른 프로젝트들에서도 다시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쉐어 프로젝트를 간단히 한번 보시면요. Common Configuration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Common Configuration 폴더 밑에 보시면 configuration.json이 있어요.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토큰 매니지먼트라는 JSON 문자열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크릿이 있고요. 이건 뭐 키값으로 쓰겠죠. 그 다음에 issuer라는 게 있고요. audience 그리고 access expiration 사실 이걸 지금 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밑에 refresh expiration은 거의 쓰지 않을 거고요. 이 access expiration은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으로 되어 있는 건지 초로 되어 있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access expiration이라는 걸 정리를 해서요. 이 시간 내에 expire 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configuration은 이렇게 configuration 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토큰 매니지먼트라는 걸 실제적으로 시리얼라이즈 하기 위해서 이 클래스를 만들어 놨어요. 똑같은 값이죠. 아까 configuration이랑 그리고 custom configuration helper라는 게 있어요. 얘는 저희가 이제 ASP.NET 코어에 컨피그레이션 안에다가 add해서 컨피그레이션 JSON을 넣어줘도 되는데 그 디펜던시 인젝션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파일을 가져가야 할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이 컨피그레이션 헬퍼에다가 그 관련된 JSON 파일들을 넣어 놓고요. JSON 파일들을 컨피그레이션 루트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커스텀 컨피그레이션 헬퍼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굳이 없어도 되는데 저희는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거. 여기 보시면 그냥 create configuration builder라는 걸 통해서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내역들을 다시 넣어주고 있어요. 제가 이거는 블로그에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티스토리 블로그 그쪽에다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다가 아래쪽에 링크를 달아놓은 티스토리 관련된 블로그에 가셔가지고 이 파일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JWT 토큰 헬퍼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 JWT 토큰을 만들어내는 녀석입니다. 이 제너레이트 토큰에 보면 유저 아이디하고 롤이라는 게 있는데 롤은 아마 거의 쓰이지는 않을 거고 지금 의미는 없어요. 유저냐 어드민이냐 뭐 이런 내역들이 들어갈 거고요. 실제적으로는 이 유저 아이디가 조금 중요하겠죠. 이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tix라고 되어 있는 거는 add minute라 그래서 access expiration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정의했던 시간 2440분이 되겠죠. 그러면 거의 뭐 expiration은 안 일어날 건데 그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뭐 1분, 5분, 10분 내에 expiration 하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아까 이 configuration의 값을 바꿔주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custom configuration helper를 보시면 common configuration 그리고 configurat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share에 있는 common configuration을 그대로 가져가도 되고 만약 그 파일이 없다면 요 두 번째 있어도 그 두 번째 configuration JSON이 있으면 이것을 따라갈 거예요. 네, 이게 아마 프리오리티가 이렇게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넣은 게 아마 먼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common configuration의 configuration JSON을 쓰거나 그 다음에 있는 configuration 아래 configuration JSON을 씁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만들었냐면 만약에 사용자가 gRPC 서비스를 새로 만들어서 내가 이곳에서 컨피규레이션을 다시 정의하겠다 라고 하면 configuration.json을 가지고 새로 정의하면 되고요. 여기서 너가 추가해 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난 안 쓸래 그냥 디폴트 쓸래 라고 하고 정의를 하지 않으면 이 common configuration의 configuration JSON 이게 그대로 실행이 될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디폴트 값이에요. 토큰 매니지먼트에서 각 클레임에 name, role, tix를 다 넣어주는 형태고요.
그리고 시큐리티 토큰을 만들어냅니다. JWT 시큐리티 토큰에 토큰 이슈어, 오디언스, 그리고 우리 클레임스를 넣었어요. 그리고 익스파이어도 add minute 형태로 expiration을 넣었고요. 이건 뭐 클레임 값이니까 클레임에 있던 거고요. 여기에는 옵션에다가 expire를 직접 지정해 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보, 이건 실제 그 동작하도록 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signing credentials라고 있죠. signing credentials로 시멘트릭 시큐리티 키, 뭐 인코딩 하겠죠. ASCII 형태로 했네요. 토큰의 시크릿을 받아서 ASCII 형태로 시메트릭 키를 만들고 알고리즘은 HMAC SHA512 시그네이처로 만들었어요. 상당히 길어집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JWT 토큰이 클레임도 가지고 있고 해서요. 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천자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서 인증으로 하려면 항상 1KB 이상의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HMAC SH512를 줄이거나 아니면 이 클레임을 줄이는 형태가 필요하고요. 만약에 리프레시 토큰이라는 걸 사용해서 계속적으로 토큰을 다시 발행하고 그런 형태라면 DB 안에도 이 히스토리 형태로 토큰을 남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히스토리 형태로 남기게 되면 저 1KB 이상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시그네이처를 다시 한번 압축해서 뭔가를 작업을 하거나 그게 아니다,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GUID를 매핑을 해서 단순히 GUID를 리프레시 토큰으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거는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write 토큰에서 return해서 토큰을 넘겨주는 형태예요. JWT 토큰이 이런 형태를 하고요. 그리고 프로토 파일에 저희가 파일을 조금 수정을 해야겠죠. 유저 프로토라는 걸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그립 프로토를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하시고요. 이름을 유저라고 바꿔서 놓고요. 이 유저 프로토를 제가 바꿀 겁니다. 자, 내용은 네임스페이스를 gRPC 인터페이스라고 그대로 두고 로그인하고 오스헬로라는 걸 넣었어요. 이 로그인은 이 토큰을 JWT 토큰을 받기 위한 값이고요. 그래서 리졸트랑 액세스 토큰이라는 걸 넣었죠. 리졸트는 불값이고요. 액세스 토큰은 스트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너레이트 된 거를 사용자에게 넘겨주겠죠. 인증이 되지 않으면 unauthorized라는 에러를 낼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인 리스판스를 줄 거예요. auth hello response라고 되어 있죠. 이게 불은 리졸트고 스트링은 뭐 메시지가 나온다는데 이건 아무거나 주겠죠.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름상으로 헬로를 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토 정의도 해놨습니다. 그리고 user services.cs라는 걸 하나 추가할 거예요. add 클래스에서 하셔가지고 user cs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이 녀석은 user base 형태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클래스 자체가 오소라이즈가 돼야만 할 수 있도록 애트리뷰트를 선언을 해줄 거고요. Alt Shift F10번 눌러서 유직문을 올려놓을 거예요. 넣어놓을 거고요. 그리고 자,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서 생성자에서 필요한 로고도 인젝션 하겠습니다. 이름은 user 서비스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로고를 이렇게 넣겠죠. 이 로고에서 크리에이트에서 리드 온리 로고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다음에 JWT 토큰 헬퍼라는 것도 만들 건데, 자, 이건 직접 넣을게요. 얘도 Alt Shift F10번 해서 Share Utility 넣어주시고요. JWT 토큰 헬퍼라는 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JWT 토큰 헬퍼를 직접 여기에서 New로 그냥 생성을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오버라이드에서 로그인에 대해서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로그인은 특정한 애트리뷰트를 넣을 건데요. allow anonymous라는 걸 넣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증이 되기 전에 인증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어너니머스도 allow 해서 이 로그인이라는 메소드에는 접근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직 JWT 토큰을 받지 못했어요. 로그인을 해야만 JWT 토큰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그인 메소드는 authorize에서 예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llow anonymous를 애트리뷰트를 추가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안에 내역을 코딩을 잠시 해보시면 관련된 내역들이 hget http 컨텍스트를 통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http 컨텍스트가 필요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저 컨텍스트를 통해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지금 그걸 하지 않을 거니까 그냥 컨텍스트를 통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코딩을 하나 보여드린 거고, task from result를 통해서 로그인 리스판스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 로그인 리퀘스트랑 로그인 리스판스가 어디서 갑자기 생성된 거지?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유저 포르트 파일을 통해서 정의를 해놨고요. 이 컴파일러가 컴파일 하기 전에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너레이션을 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저희가 컨트롤 S를 통해서 세이브를 할 때 자동으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만약 이게 안 된다 라고 하시면 컴파일을 미리 한번 하셔가지고 에러가 안 나게 한 상태에서 유저 프로토라는 파일만 추가된 상태로 컴파일을 하셔서 리빌드를 하시면 파일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 리스판스랑 로그인 리퀘스트는 그런 식으로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가 result true라는 거를 설정을 해줄게요. 이 로그인이라는 걸 오면 특정한 어떤 밸리데이션 체크를 지금 안 하고 있죠. 저희는 뭐 굳이 지금 테스트라는 거라 밸리데이션 체크를 안 하고 그냥 토큰을 주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든다면 로그인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체크한 이후에 맞다면 토큰을 줘야겠죠. 그 코딩은 직접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JWT 토큰 헬퍼에 generate 토큰 해서 request.id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타스크 로그인, 리스판스 로그인이라는 서비스가 하나 만들어지죠. 그리고 아까 저희가 하나 더 만들었죠. 이제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는 authhello라는 거를 만들 거예요. override라고 치시고 authhello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return new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 위쪽에 있던 http 컨텍스트를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해볼게요. 네임 클레임이라는 걸 가지고 왔어요. 어떤 사용자가 여기에 접근을 했는지 알아보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이용하면 유저 authhello에서요 JWT 토큰에 대한 어떤 밸리데이션 체크를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체크도 가능해요. 물론 클레임이란 값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이 값들을 저희가 보안이라는 이유 말고 하나의 그냥 체크하기 위한 값으로 유저가 아니면 뭐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싱글 월 디폴트에서 클레임에서 클레임.타입이 name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올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이제 return task from result에서요. 똑같이 auth hello response 라는 걸 만들어서 보내줄게요. 메시지는 hello name claim이라고 할게요. name claim.value. 이쪽에 오류가 있었죠. 이 대입이 아니고 이꼬리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name claim value 해보시면 값이 나올 겁니다. 넣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물음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result는 true로 설정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유저 서비스에 대해서 처리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program.cs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자, 코딩을 조금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config 값을 가져와야 돼요. add grpc 밑에서 저희가 config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아까 custom configuration helper를 이용할 거고요. Alt Shift F10번으로 utility 추가하고요. create configuration builder에다가 제가 여기서 이름을 직접 지정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common configuration 빌더를 하나 추가하고요. 나머지도 제가 복사를 해 오겠습니다. 두 개를 넣는 거죠. common configuration이랑 configuration 폴더 밑에 configuration. 이렇게 하면 우선순위가 제일 먼저 이 녀석을 보고 없으면 이 녀석을 본다 그랬죠. 디폴트로. 네, 그런 식으로 선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빌더 서비스에다가 저희가 configure를 하나 넣을 거예요. 빌더 services.configure 네, 설정을 할 거고요. 토큰 이것도 토큰 매니지먼트를 추가를 해줄게요. 시어 모델 그리고 섹션에서 갖고 올 겁니다. config.get section 해서 여기에서 토큰 매니지먼트를 가져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 configuration 폴더를 한번 볼게요. 파일을 보시면 이 토큰 매니지먼트에 대한 섹션에 있는 내역들 secret, issue, audience, violation, refresh 이게 다 이 토큰 매니지먼트 모델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네, 이런 형태로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토큰과 시크릿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추가해 줍니다. 토큰 매니지먼트에서 get 섹션 해가지고 값을 토큰에 넣고요. 그 다음에 Alt Shift F10번에서 인코딩 값도 넣고 토큰 시크릿을 getByte, ASCII getByte로 가지고 와서 시크릿에 넣습니다.
만약에 이게 인코딩이 UTF-8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해주셔야 돼요. 이걸 UTF-8으로 얘만 바꾸면 안 되고 제가 아까 여기서 추가했던 이 인코딩 시크릿 키를 만드는 이 인코딩도 UTF-8으로 바꾸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저희는 지금 ASCII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센티케이션에 대한 서비스를 추가를 할 겁니다. 빌더 add 서비스 add authentication이라고 있죠. 자, x 자, 이 상태에서 옵션을 조금 추가할게요. x default authenticate schema 이걸 설정하시고요. 이 녀석을 JWT bearer default 어쩌고 저쩌고 할 텐데 지금 보시면 얘가 안 나오죠? Alt Shift F10번 눌러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밑에 가보시면 인스톨 패키지가 하나 나와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ASP.NET Core Authentication JWT Bearer라고 나오죠? 네, 이 녀석을 클릭하신 다음에 Find and Install Latest 버전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최신 버전을 자동으로 깔아줄 거예요. 우리가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에서 .NET Add 패키지 하듯이 또는 여기에서 누게 패키지를 매니지드에서 넣을 수도 있죠. 그런 작업을 방금 한 번에 한 거예요. 네, 이게 근데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요. 만약에 안 나온다 하시면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나 이 UI에서 매니지드 누게 패키지 통해서 설치를 하시면 돼요. 마이크로소프트 ASP.NET Core Authentication JWT Bearer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default authentication schema 라는 걸 추가하시고요. x default challenge schema라는 게 있고요. 이것도 JWT Bearer default authentication schema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add JWT bearer 라는 게 하나 생겼을 거고요. 얘를 다시 또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설정을 할 건데요. 자, save 토큰은 true다. 그냥 똑같이 하시면 돼요. x 이 자세한 내용은 ASP.NET Core Identity의 JWT 토큰에 관련된 부분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올 거예요. 토큰 밸리데이션 파라미터스를 추가를 할 거고요.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토큰 밸리데이션을 할지 정할 거예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덴티티 모델 토큰스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있죠. 이거 일단 지우고 너무 기니까 Alt Shift F10번 해서 그냥 유징 해버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가로를 다시 그 다음 validate issue signing key라는 거를 넣어서 우리가 키 값을 가지고 체크를 할 거라는 거. 그 다음에 issue signing key new symmetric security key라는 걸 찾고요. 아까 얘기했었던 ENCO 인코딩 ASCII겠죠. 저희 ASCII get byte를 호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져왔던 토큰 시크릿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저 위에서 토큰 시크릿을 통해서 가져와요. 네. 그리고 또 몇 가지 설정을 할 건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이슈어랑 오디언스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해서 알려줄 거예요. 자, valid issuer 해서 valid issuer는 토큰
issue다 라는 걸 넣을 거고요. valid audience 넣어서 valid audience는 토큰에 audience를 넣어줄 거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근데 이렇게 넣고요. validate를 할지 안 할지를 또 정할 수가 있어요. validate issuer라고 하고 여기서 false를 해버리면 처리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validate를 issuer에 대해서는 체크를 안 한다는 거고 validate audience도 체크를 안 한다고 하면 체크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값들 우리는 issuer를 테스터라고 했고요. audience를 테스터 느낌표 gRPC 서비스로 해놨는데 이 두 가지의 값을 서로 같은지 안 같은지 상관없이 체크한다는 거죠. 그냥 이게 같아도 통과, 같지 않아도 통과한다는 거예요. valid issue나 valid audience는 우리가 이 값으로 테스터라는 걸 넣어 놓는다는 거죠. 테스터가 이 맞는 이슈어가 되는 거고, 클라이언트에서 gRPC 메타를 통해서 넣어온 이 JWT 토큰의 claims 값을 확인해서 그 값이 이슈어가 맞는지 오디언스가 맞는지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으면 핸들러에서 에러다 하고 튕겨버리겠죠. 네,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클럭스 큐라는 게 있는데 이게 JWT 토큰의 인증에 대해서 어떤 딜레이를 줄 건지 안 줄 건지에 대한 거예요. 이 자세한 내용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거에 의해서 가끔 에러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디버그일 때 약간의 딜레이가 생겨서 딜레이에 대한 체크를 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스팬이 뭐 원래 거의 딜레이가 없기 때문에 제로로 가는데 이거를 조금 설정해 줘야 될 수도 있어요. 5초 또는 10초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줘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세미콜론을 다 넣어 주시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작업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APP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자, 이 엔드포인트 추가한 거거든요. 이걸 라우트 엔드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엔드포인트를 추가한 건 위쪽에서 꼭 위쪽에서 하세요. app.use authentication 이라고 해서 미드웨어를 추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use authorization도 같이 추가해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게 있는데요. add service 쪽에서 add authorization에 대한 내역을 아직 추가를 안 했습니다. 자, authentication은 넣었고 service is add authorization이라고 있죠. 네, 이것도 추가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컴파일 하시고요. 실행을 하시면 일단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을 겁니다. 자, https localhost 7002번이라고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아무거나 명령 프롬프트를 하나 더 띄우시고요. 저번에 얘기했던 gRPC UI를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gRPC UI 뒤쪽에다가 포트랑 서버 이름을 넣도록 되어 있죠. 서버 이름, 포트. 그러면 우리가 localhost 7002번이죠. 자, 이렇게 하면 웹 UI가 뜹니다. 근데 지금 뭔가 하나 없죠. 그리터에 그리터만 있고 say hello 메소드만 있어요. 그럼 뭔가가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 빠져 있냐면 서비스에 유저와 로그인이 추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추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추가가 안 돼 있는지 확인을 해 보려면요. 여기 program.cs에 가셔가지고 저희가 맵 gRPC 서비스에 그리터 서비스는 넣었는데 뭔가 또 안 넣었죠. 네, 유저 서비스는 추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유저 서비스를 추가를 해볼게요. app.map gRPC 서비스
그리고 유저 서비스를 추가했어요. 다시 컴파일하고 실행할게요. 이제 실행됐고요. 아까 띄워놨던 gRPC UI를 중지하시고요. 끄셔야 돼요. 브라우저에서.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실행을 하시면 새로운 gRPC UI가 뜹니다. 그리고 이때 밑에 보시면 유저가 나오죠. authLO를 그대로 한번 인보크 해보시면 unauthenticated,라고 401 unauthorized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 메타데이터에 어떤 값이 들어가야 하는 거죠. 지금 JWT 토큰을 메타데이터에 넣어줘야 돼요. 지금 안 넣어줘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전에 토큰을 가져와야 되니까 아이디에다가 체크하셔서 1, 2, 3, 4라고 하고 인보크를 해보시면 이렇게 액세스 토큰이 나옵니다. 얘를 복사를 하세요. 컨트롤 C로요. 그리고 authLO의 메타데이터에다 넣을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넣냐면요. 여기에 authorization authorization, 자, 헤더랑 비슷해요. http에. 그리고 bar이라고 하고 그대로 아까 복사한 토큰을 넣어주시고요. 인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처리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알아본 걸로 해서 JWT 토큰을 이용해 가지고 인증된 사용자만 이 특정한 메소드로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gRPC 서비스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gRPC에서 인터셉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셉터는 앱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gRPC 호출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으로 요청 처리 파이프라인을 보강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인터셉터는 채널 또는 서비스에 대해 구성되고 각 gRPC 호출에서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인터셉터는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논리에 투명하므로 로깅, 모니터링, 인증, 유효성 검사 같은 공통 사례에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기본적인 코드는 인터셉터라는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하는 형태로 구현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인터셉터가 하는 일은 gRPC 서버로 가는 RPC 호출을 가로챌 수 있습니다. 블로킹 어너리 콜이라는 게 있고 어싱크 어너리 콜, 어싱크 클라이언트 스트리밍 콜, 어싱크 서버 스트리밍 콜, 어싱크 디플렉스 스트리밍 콜이 있어요. 그래서 서버 쪽으로 가는 걸 클라이언트에서 미리 가로채서 로깅하거나 뭔가 공통 작업이 있으면 공통 작업을 놓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블로킹 어너리 콜과 어싱크 어너리 콜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블로킹 어너리 콜, 어싱크 어너리 콜 이게 어떤 거지 할 수 있는데 어싱크는 어싱크 메소드에 대한 것만 가로채고요. 블로킹 어너리 콜 같은 경우에는 블로킹에 대한 것만 가로챕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메시지 프로토에서 여기 크리에이트 프로토 같은 이 프로토에서 콜 자체를 이렇게 RPC 리턴 형태로 콜을 만들었다고 해도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호출을 클라이언트에서 say hello async라고 호출을 하면 async 어너리 콜에서 캡처링이 될 거고요. 그 클라이언트 async가 아닌 send async가 아닌 일반적인 say hello 같은 경우에는 blocking 어너리 콜에서 그 캡처링이 될 거예요. 그래서 program.cs에서 어떻게 호출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 여기 say hello async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async 어너리 콜에서 다낭 RPC의 비동기 호출을 가르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일단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하나 인터셉트를 만들어 볼게요. gRPC 클라이언트에서 제가 클래스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이름은 폴더를 하나 추가하고 할까요?
add new 폴더에서 클라이언트 인터셉터라고 할게요. 네, 이 상태로요. 자, 일단 이 녀석만 두고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인터셉터 폴더 안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추가할 건데 이름은 클라이언트 로깅 인터셉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인터널로 나오는데 퍼블릭으로 고쳐주시고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20이 언제부터가 이게 계속 인터널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거 버그 같아요. 네, 퍼블릭으로 수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코딩을 좀 할 건데요. 인터셉터를 상속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버라이드로 자, 어너리에 대해서 async 어너리 콜을 하나 호출하겠습니다. 내역이 뒤쪽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를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보기 쉽도록 정리를 조금 해서 두고요. 여기 리턴 하고 있어요. 리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 여기를 약간 수정을 할 테니까 바꾸고 여기에다가 제가 로깅 관련된 내역을 넣겠습니다. 자, 로깅하기 위해서 제가 JSON 시리얼라이저를 이용할 거고요. 몇 가지 옵션들을 추가를 할 겁니다. 자, 여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JSON 시리얼라이저에 옵션을 넣었어요. include fields라는 건 뭐냐면 이 클래스들의 프로퍼티 말고 퍼블릭 필드들이 있거든요. 그 퍼블릭 필드들도 그냥 include해서 JSON으로 시리얼라이저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퍼블릭 스트링 저희가 스트링 name이라고 해서 get set이라고 하면 이거는 일종의 프로퍼티죠. 자, 이건 기본적으로 시리얼라이즈를 하는데 내가 스트링 메시지라고 하고 이렇게 닫으면 이건 필드가 돼요. 멤버 필드. 그래서 이 멤버 필드에 대해서는 이전까지 JSON 시리얼라이저에서 시리얼라이즈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NET 5.0부터는 이 include 필드라는 게 추가가 돼서요. 자동으로 필드명까지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네, 저 옵션을 넣어준 거고요. write indented는 그 똑같이 아마 다른 자바스크립트 서드파티 툴을 쓰셨으면 저게 뭔지 아실 거예요. 랩핑. 그러니까 다음 줄로 줄을 바꾸겠다라는 의미예요. 줄을 잘 바꿔라. 그리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얘가 단순히 시리얼라이즈를 하는 게 아니고 언어에 따라서 그 시리얼라이저 범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유니코드 레인지로 모든 언어에 대해서 다 시리얼라이즈 하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시리얼라이즈 하고 있고 LT 리퀘스트 통해서 들여온 녀석 이 리퀘스트를 찍고 있죠. 그래서 JSON 데이터로 가져오면 이 JSON 데이터를 리퀘스트로 찍고요. 다음에 async unary call 타입이라고 써주고 컨텍스트로부터 여기 들어온 이 컨텍스트로부터 메소드 타입하고 메소드 네임을 쓰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컨솔로 그냥 찍었어요. 네, 이거 이제 로고를 통해서 찍을 수도 있는데요. 로고를 통해서 찍으려면 program.cs에서 해당 로고에 대한 설정을 하고 이쪽에다 전달을 해줘야겠죠. 네, 디펜던시 인젝션을 쓰려면 이 .NET 코어 콘솔 그냥 앱에서도 디펜던시 인젝션을 쓸 수 있는데 그거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ASP.NET 관련된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저희는 그냥 콘솔에다 찍을 겁니다. 그리고 리스판스 리졸트도 컨티뉴션 하고 나서 가져와서 그 어싱크의 리졸트를
리스판스로 찍어주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리스판스도 이렇게 메시지에 남기는 형태로 하고 나서 리턴을 다시 해주고 있죠. 리스판스 리졸트를. 자, 이렇게 해서 인터셉터의 캡처링이 가능해요. 자, 이 상태에서 program.cs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저 인터셉터를 클라이언트에다가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쪽에다가 저희가 아까 콜 인버커 이전에 만들어 놨던 게 있는데 인버커에서 로깅 인터셉터라고 되어 있는 애를 클라이언트 로깅 인터셉터라고 바꾸고 유징에서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채널 대신에 콜 인버커를 넣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say hello async로 호출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일단 컴파일 하고요. 서버를 제가 시작 프로젝트로 해놨기 때문에 서버부터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를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버그 가셔가지고 Start with Debugging으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자, 저희는 원래 greeting hello 나는 천재 얘만 program.cs에서 찍고 있었어요. reply message 보시면 아시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starting async unary call type unary method say hello라고 나오죠? 나는 천재 그 뒤쪽에 hello 나는 천재 해서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까지 찍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async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블락킹 콜은 어떻게 호출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버라이드 한 다음에 자, 블락킹 콜이 어너리 콜이 있죠. 그리고 이것도 기니까 아래쪽으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정리해준 이후에 이 위쪽의 내역을 조금 수정을 해서 아래쪽에다 적용을 하겠어요. 자, 위쪽은 어싱크고 아래쪽은 그냥 블락킹이에요. 내용을 보시면 자, 위쪽하고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여긴 다 같은데 여기 이 컨텍스트 메소드하고 뭐 이런 부분까지는 다 똑같아요. 리퀘스트 보시면 알겠지만 다 똑같고 이 리스판스를 받은 쪽에 보시면 리스판스가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리스판스를 제이슨 데이터로 다시 시리얼라이즈 할 때 그냥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리스판스 리졸트라는 걸 갖고 와서요. 타스크가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리스판스 어싱크 해서 어나리콜에 대한 델리게이트를 받아서 그거에 대한 타스크 어싱크를 리스판스로 리졸트로 받으니까 그 이후에 리졸트를 그냥 해서 리스판스를 받아오도록 했어요. 이게 이제 이 앞쪽에다가 어싱크를 둬서 처리할 수도 있을 텐데 어싱크를 주려면 여기가 타스크로 넘어야 돼서 그건 안 될 테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러 리졸트를 그냥 가져오도록 했어요. 다른 방법도 있긴 합니다. 아마 MSDN 확인해 보시면 MSDN에서는 다른 어싱크 어웨이트 관련된 펑션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그 호출하고 다시 가져오는 형태로 해놨을 거예요. 그걸 어싱크 어웨이트로 처리하도록 해놨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데 아래쪽 블러킹 콜 같은 경우에는 리스판스가 이러한 리스판스 어싱크가 아닌 실제적인 리스판스가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판스를 그대로 찍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아요. 메시지 리퀘스트 찍고 리스판스를 찍어서 그 다음에 그러면 클라이언트에서는 어떻게 호출해야 될까요? 지금 이 say hello async를요. 자, 어웨이트를 빼고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실행해 보시면 다시 디버그 start without debugging 실행하시면 자, 여기에서 블락킹 어나리 콜을 호출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인터셉터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렇다고 하고 우리가 서버 쪽에도 인터셉터를 추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서버 쪽도 인터셉터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서버 쪽에도 이제 폴더와
폴더를 하나 인터셉터라고 서버 인터셉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를 할 거예요. 서버 로깅 .cs. 자, 이번에는 얘가 ASP.NET 코어의 시스템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로거를 가져다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내역을 복사해 올게요. 자, 이 클래스의 내역을 복사해서 가져올 거고요. 이 인터셉터 Alt Shift C 해서 인터셉터 추가할 거고요. gRPC 코어도 넣고 JSON 시리얼라이저 관련된 유징들도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하고 Alt Shift C로 다 추가해 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 어나리 서버 핸들러라는 걸 가지고 하고 있죠. 클라이언트하고 차이점을 살짝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쪽에 클라이언트 로깅 인터셉터를 오른쪽에다 살짝 둘게요. 그리고 이거 봐볼까요? 어나리 어싱크 어나리 콜이라고 했고, 아래쪽에는 블러킹 어나리 콜. 얘는 뭐 어싱크니 블러킹이니 구분 없이 하나로 다 올 거예요. 그래서 어나리 서버 핸들러라고 했던 여기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나리 서버 핸들러로 어떻게 처리가 되나? 내역이 블러킹 어나리 콜하고 뭐가 다른지 볼게요. 일단 여기 파라미터 보시면 리퀘스트는 같고요. 얘는 서버 콜 컨텍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클라이언트 인터셉터 컨텍스트하고 다르죠? 네, 이건 그냥 컨텍스트만 넘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나리 서버 메소드라는 얘는 델리게이트일 거예요. 이 델리게이트 형태로 리퀘스트, 리스판스, 컨티뉴션 다음적으로 넥스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시리얼라이저 옵션은 똑같고요. 거기에 저희가 서버 로깅이고 컨텍스트에 메소드를 넣어서 어떤 메소드인지 확인하도록 했고요. 메소드 타입이 어나리라고 그냥 직접 저희가 지정했어요. 어차피 어나리로 들어올 테니까요. 이게 조금 다르죠. 여기 뭐 얘는 직접 타입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자체가 서버 컨텍스트라서 그런 메소드 타입에 대한 내역은 정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찍어주고, 그 다음에 await해서 얘는 이제 타스크로 리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싱크를 넣어주고, 이쪽에 await 해서요 continuation에서 리스판스를 받아오고, 받아온 리스판스를 그대로 시리얼라이즈해서 JSON 데이터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를 찍고요. 자, 상단에 가보시면 컨스트럭터 생성자에 iLogger를 선언을 했죠. 이게 디펜던시 인젝션 시스템으로 인젝션을 해서 로고에다 담아두고 그 로고로 찍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트라이 캐치로 묶어서 익셉션이 나오면 익셉션을 찍도록 했어요. 여기도 그런 거 넣어주면 괜찮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이 서버 쪽에도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서버 쪽 내역을 확인을 해보고 싶으니까 두고, 자, 클라이언트에서 다시 디버그 스타트 without 디버깅 실행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쪽은 실행이 될 거고요. 서버 쪽은, 자, 서버 쪽은 지금 아직 실행이 안 되는데, 안 된 이유가 있죠. 제가 뭔가를 추가를 했어요. 뭐라 했을까요? program.cs로 가셔가지고요. 자, Shift F5 눌러서 멈춰놓고 서비스 add gRPC 이 안쪽에다가 저희가 옵션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랬죠? 네, 옵션 가지고 추가를 좀 해줘야 됩니다. 인터셉터에 대해서 추가를 해줘야 돼요. ptrons라고 할게요. 이름을. 그리고 델리게이트 형태, 아니 람다 형태로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인터셉터스 add, 그 다음에 서버, 자, 이름이 로깅 인터셉터, Alt Shift F10번 해서 유징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보시면 서버는 일단 이렇게 띄워놓고
클라이언트 쪽에서 without debugging 이라고 하면 이렇게 서버 쪽에 리퀘스트와 리스판스가 찍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서버 쪽에서도 어떤 클라이언트 콜에 대해서 gRPC 콜에 대해서 리퀘스트하고 리스판스에 대한 거를 중간에 가로채서요 로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트레이싱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다른 웹 API, ASP.NET Core의 웹 API도 이런 식으로 미드웨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트레이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gRPC도 이런 식으로 트레이싱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gRPC를 가지고 인터셉터를 통해 로깅을 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도 로깅과 관련된 건데요. gRPC에서 로깅 및 진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gRPC에서 진단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로깅, 일반적인 로깅이 있고요. .NET 코어의 로깅에 기록되는 구체적인 로그를 통해서 iLogger 또는 다른 쪽 우리가 iLogger 시스템에다가 서드파티 로그 라이브러리를 인젝션해서 그걸 가지고 로그를 기록하고 사용자가 앱에서 자체 로깅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 .NET 코어 로깅을 이용하는 로깅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적이라는 게 있어요. 다이그노스틱 소스 및 액티비티를 통해서 기록되는 작업 관련 이벤트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 및 오픈 텔레메트리 같은 라이브러리에서 앱 원격 분석을 수집하는 데 사용됩니다. 저희는 오픈 텔레메트리를 이용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매트릭이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매트릭이란 방법이 있는데 이건 시간 간격에 따른 데이터 측정 값을 표시해요. 예를 들어서 초당 요청수 같은 거예요. 이벤트 카운터를 사용하여 매트릭을 내보내고 .NET Counters라는 명령줄 도구 또는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를 통해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매트릭도 오픈 텔레메트리로 해볼 거예요. 네, 이 오픈 텔레메트리를 이용하는 이유는 .NET 7.0이 지금 프리뷰가 네 번째 버전까지 나왔을 건데요. 오픈 텔레메트리를 통합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까 합니다. 로깅 관련해서 먼저 해볼게요. 로깅.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인터셉터 가지고 로깅을 했었잖아요. 근데 아주 쉽게 또 로깅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 서버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서버에서 app settings json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에 이 settings json에서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gRPC라고 하고요. 그리고 디버그 관련된 내역을 찍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기존의 인터셉터하고 다르게 뭐가 나올지 알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버를 실행하고요. 자, 서버를 실행하고 클라이언트를 without debugging으로 실행을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서버를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디버그 관련해서 핸들러가 뭔가 남기 시작합니다. 자, gRPC에 대한 내역이 디버그에서 gRPC ASP.NET Core 서버 콜 핸들러 그 다음에 sending message라고 간단하게 남기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디버그 관련된 내역을 남길 수가 있어요. 만약 저 내역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라고 하면 아마 trace라고 하면 조금 더 많이 남게 될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적용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바로 적용이 안 되면 다시 리빌드 하면 되니까요. 네, 트레이스 하면 조금 더 남죠. 시리얼라이즈해서 헬로 리플라이에 대해서 21바이트의 메시지를 트레이스 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보냈다. 이 정도가 될 거예요. 뭐가 남는지는 남지 않아요. 그것까지 알려면 그래서 인터셉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정보만으로도 오류 관련된 내역들은 남으니까요. 에러가 뜬다거나 gRPC 하다가 중간에 네트워크가 안 좋아서 에러가 뜬다거나 알 수 없는 인터널 서버가 떴다거나
인터널 서버 에러. 그럴 경우에는 여기 디버그 또는 트레이스 관련된 키워드를 이 로그 쪽에다가 로그 레벨을 설정을 해주면 자동으로 그 관련된 메시지들이 뜰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저거를 만약에 이 컴픽이 아닌 코드상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싶으면 program.cs에서 추가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추가하게 되냐면 builder.host configure logging이라고 로깅이라고 하셔가지고 로깅에 add filter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gRPC 관련된 것들을 로그 레벨을 지정을 하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전에 지금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세팅스에 넣었죠? app 세팅에 이렇게 넣었던 이 부분을 그대로 처리할 수 있어요. 네. 저렇게 하고 똑같이 남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에러가 났는데 여기에 세미콜론이 빠졌네요. 실행하고 클라이언트를 start without debugging으로 실행하고 나서요, 확인해 보면 디버그 관련해서 이렇게 남게 됩니다. 저희가 디버그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거 아까 트레스로 바꾸시면 다시 조금 더 자세히 남겠죠. 자,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적이라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오픈 텔레메트리라는 서드 파티 툴을 가지고 활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애들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개발자 명령 프롬프트로 가셔가지고요. 자, 어디로 가냐면 cd gRPC 서버 쪽으로 이동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명령을 칩니다. .NET add 이제 프리릴리즈라서 프리릴리즈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정식 버전은 아직 .NET 6.0을 정확하게 지원을 못하는 것 같아서 프리릴리즈를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익스텐션스 호스팅도 추가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ASP.NET 코어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오픈 텔레메트리에 대한 내역을 추가하겠다는 거고, program.cs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추가를 할 거예요. 자, 이건 빼버릴게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빼버리고, 일단 유징을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유징 오픈 텔레메터리 트레이스라고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빌더 서비스 add 오픈 텔레메터리 트레이싱이라는 거를 추가를 해줄게요. 빌더 add ASP 넷코어 인스트루멘테이션, 이걸 추가를 할 거고요. 자, 여기에서 보기 힘드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가지고 여기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add 콘솔 익스포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인 설정은 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뭔가를 보여주는지 확인해 볼게요. 서버를 실행시키시고요. 똑같이 실행시키고 gRPC 클라이언트를 또 실행해 볼게요. withouts로 실행을 시키시고요. 보시면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찍었던 것들이죠. 찍었던 내용들이고 이 아래쪽 보시면 activity trace id, span id, trace flag, 그리고 source name은 뭐고, 그 다음에 display name이 뭔지 이렇게 찍어주죠. activity 관련돼서 kind는 서버고요. start time, duration 얼마나 걸렸는지 나오고요. localhost 7002로 포스트 메소드를 통해서 호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URL은 HTTPS로 뭘 했다. 그리고 에이전트, 유저 에이전트는 gRPC.net이다 라는 거고, 스테이트 코드는 200으로 정상 처리가 되었습니다. RPC 시스템은 gRPC고요. peer IP는 어차피 제가 클라이언트에서 실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peer 포트는 클라이언트의 포트죠. 단내 peer 포트로 51503 형태로 들어왔다라는 거, 그쪽 단넷이 그 포트를 이용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클라이언트가. 그리고 서비스는 그리터, 메소드는 say hello, 스테이터스, gRPC 스테이터스 코드는 0이다 라는 것도 있고요. HTTP 말고 얘 코드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코드는 unset 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set을 특별히 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래쪽은 뭔가요? 네, 서비스 네임을 지정할 수 있는데 unknown 서비스라고 해서 저희가 뭐 특별히 서비스 네임을 지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gRPC 서버 is ASP.NET 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그 네임스페이스가 찍힌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찍힙니다. 해보시면. 네, 그리고 이런 트레이싱은 이런 식으로 찍고요. 매트릭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매트릭이라는 걸 추가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에 program.cs에서 똑같이 추가를 할게요. 이 밑에다가 build services add open telemetry 매트릭이라고 있죠. 똑같이 builder 하시고 builder라고 하고, 길어지니까 아래쪽에다가 점으로 처리하겠습니다. set 리소스, 잠시만요. 자, 이걸 넣기 전에 이 유징을 먼저 추가를 할게요. 유징을 2개를 추가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telemetry.resource, 자, 이거랑 유징 오픈, 그 다음에 매트릭스 이렇게 2개를 쓸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로 오셔서 점하고 set 눌러보시면 리소스 관련된 게 있을 거예요. 리소스 빌더, 네, 리소스 빌더를 해서 create default, 자, 뒤쪽으로 또 가져가야 되는데 길어지네요. 자, 얘도 라인 내려서 이쪽에서 할게요. 점 add 서비스, 자, 이거는 아까 unknown 서비스라고 나왔던 거에 이름을 한번 추가해 보려는 거예요. 제가 1, 2, 3, 4라고 그냥 할게요. 네, 그리고 다시 점 add ASP.NET Core Instrumentation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점 다시 add console exporter 라고 하고 옵션을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리더 옵션이라고 하고, 여기까지 가져왔어요. 리더 옵션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지금 반복적으로 몇 초에 한 번씩, 몇 밀리세컨에 한 번씩
찍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저 5초에 한 번씩 계속 이 카운터를 찍도록 하려는 겁니다. 매트릭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가로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상위에 가로가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나 더 넣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됐으면 저 매트릭도 추가가 됐어요. 추가가 됐으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버를 다시 확인해 볼까요? 자, 서버를 이렇게 있고 다시 gRPC 클라이언트에서 디버그 스타트 위사웃 디버깅을 실행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어떤 게 띄어나오냐면 이렇게 카운트가 뭐다 라는 것까지 나와요. 그리고 5초에 한 번씩 지금 갱신이 되고 있죠. 썸 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계속 5초에 한 번씩 계속 리프레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걸렸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지금 리퀘스트나 리스판스 어떤 지역에서 병목 지점이 있는지도 이걸 가지고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픈 텔레메트리 이걸 이용해서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걸 가지고 카운터를 확인해서 퍼포먼스를 향상하거나 문제가 있는 어떤 소스를 확인하는데 쓸 수 있어요. 모니터링을 주로 하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gRPC에서 프로세스 간 통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gRPC 하면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해서 원격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지 아시는데 그렇지 않고요. 프로세스 간 통신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간의 네임드 파이프를 이용해서 뭔가 통신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ASP.NET 코어 같은 경우에는 유닉스 소켓을 이용해서 파일을 가지고 서로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같은 머신상에 있는 같은 공간에 있는 프로세스 간에는 이런 TCP보다는 IPC가 더욱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IPC 프로세스 간 통신을 gRPC에서 하는 방법을 오늘 알아보게요. 자, 서버 구성을 먼저 할 건데요. 서버 쪽에 가보셔서 program.cs라는 게 있을 거예요. 서버에 program.cs 가보시면 상당히 많은데 제가 내역을 약간 추가할게요. 어떤 걸 추가할 거냐면 자, 웹서버에서 저희가 캐스트레일이라는 거를 기본으로 쓰고 있는데 이 캐스트레일 웹서버가 설정을 해주시면 유닉스 소켓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버 구성에서 program.cs 아래에다가 제가 코딩을 조금 추가할 거예요. 일단 유직문을 하나 추가할게요. 이렇게 유직문을 추가하시고요. 그 밑에다가 몇 가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소켓 패스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추가를 할 거고요. 패스.combine 해서 자, 저희는 템프 패스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템프 패스를 만드는 게 아니고 템프 패스를 지정을 하고요. 그것에다가 socket.tmp라는 걸 만들어서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더에다가 webhost.configure castray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가서 옵션을 조금 수정을 할 겁니다. 옵션스를 추가를 할 거고요. 자, 여기에 몇 가지 옵션을 넣겠습니다. 일단 파일이 이미 있으면 지워버릴 거고요. 딜리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있으면 삭제하도록 하고요. 자, 여기에서 listen 유닉스 소켓을 쓸 수 있도록 할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죠. 뭐 로컬호스트도 있고 이 로컬호스트도 TCP를 쓰는 거니까 유닉스 소켓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빠를 거예요. 소켓 패스를 넣어 주시고요. listen options라는 거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세미콜론 넣고, 예, 프로토콜은 http protocols.http2라고 할게요. 그리고 listen options에다가 use https라고 해서 https로 지금 이 IPC 통신의 서버를 올리겠다고 지정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서버는 작업이 끝났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 쪽으로 이동하셔서 program.cs를 하기 전에 폴더를 하나 추가를 해서요. 자, 이름을 IPC라고 짓고요. 그 밑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할게요. 클래스 이름은 유닉스 도메인 소켓 커넥션 팩토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퍼블릭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복사해서 넣을게요. 자, 여기에서 뭐 소켓 관련된 내역들이 있는데 Alt Shift 10번으로 소켓 관련된 애들을 추가를 해주시고요. 자, 네트워크 관련된 것도 추가를 할게요. 자, 이름이 조금 잘못됐었네요. 유닉스 도메인 소켓 커넥션 팩토리. 유닉스 F2번으로 이름이 뭐가 조금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해버릴게요. 어쨌든 유닉스 도메인 소켓 커넥션 팩토리를 만들어 놨어요. 이런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 program.cs에서 수정을 조금 할 거예요. 여기 보시면 도메인 소켓에 대한 유닉스 도메인 소켓에 대한 어떤 처리를 하도록 저희가 뭔가 코드를 넣었죠. 커넥션 어싱크 통해서 소켓을 열어가지고 소켓에 유닉스 소켓을 열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SP.NET 코어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클라이언트 쪽은 이렇게 설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program.cs로 이동을 한 다음에 자, 상단에 스트링 소켓 패스를 똑같이 만들고요. 아까처럼 pass.combine temp 패스로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같은 이름을 이렇게 넣어주면 IPC 통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닉스 도메인 소켓의 엔드 포인트를 지정을 해볼게요. new 유닉스 자 우리가 유닉스 도메인 소켓 엔드 포인트 Alt F10번으로 .NET 소켓 넣고요. 소켓 패스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넥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아주 간단하게 커넥션 관련된 팩토리를 만들었죠. 커넥션 팩토리를 new를 통해서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다가 UDS 엔드포인트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핸들러라는 거를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핸들러는 new socket http 핸들러가 될 거고요. 안에 내용은 초기화를 조금 할게요. connect callback은 어디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커넥션 팩토리의 connect async 쪽으로 callback을 만들어서 보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connect async가 결과적으로는 처리를 하겠죠. 자, 이거를 오른쪽으로 가지고 가서 자, 이 connect async가 이 connect callback을 처리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connect에 대한 처리를 하고 뭔가를 리턴을 해주면 그 리턴을 가지고 스트림 처리를 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채널에다가 이걸 넣어주시면 돼요. gRPC 채널에 gRPC 옵션 뒤쪽 아까 있었던 곳에다가요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마지막에 HTTP 핸들러라는 걸 넣고요. 자, 이거를 소켓 HTTP 핸들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이 끝나고요.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 채널을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기존처럼 say hello를 그냥 호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고 나서 이게 IPC 통신을 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제 통신을 한다면 아무 이상 없이 서버하고 내용을 주고받을 거예요. 서버를 그래서 실행을 하고요. 자, 서버가 실행이 됐죠. 문제없이 서버는 실행이 됐어요. 자, 여기에서 계속 지금 텔레메트리 관련된 내역들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5초에 한 번씩 뭔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아직 실행 안 됐으니 이 상태에서 이전에 저희가 추적 관련해서 오픈 텔레메트리 관련해서 설정을 한 부분 이후에 작업을 해놔서 그 관련된 내역이 여기에 뜰 수 있습니다. 자,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디버그, 자, without debugging 이라는 걸 실행을 하고 나서 서버를 빨리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가보시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통신을 했어요. IPC 통해서 통신을 했습니다. 여기에 IPC 관련해서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꾸 넘어가니까 일단 멈춰서 자, 나는 천재, 헬로 나는 천재라고 해서 서로 주고받았죠. 이게 IPC 통신을 하고 있어요. 저 HTTP 로컬호스트 5.2 뭐 7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주소로 저희는 가지는 않을 거예요. 의미는 없는 주소예요. 저 프로그램.cs에서 저희가 7002번으로 갔는데 이걸 빼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텔레메터리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확인하기 힘드니 텔레메터리 관련된 그 속성들은 지금 살짝 죽여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서버를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without debugging으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버를 다시 확인해 보시면 서버에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은 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었다면 IPC 통신이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어떤 걸 이용해서 했냐면 유닉스 소켓을 가지고 통신을 했고요. 그 유닉스 소켓이 사용하고 있는 파일은 템프패스에 있는 socket.tmp라는 파일을 이용해서 서로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